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진국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소식에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교육국장이 긴급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9%? 믿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세계 최고 선진국들조차 1에서 2%의 문맹률을 보이는데 한국은 단 0.9%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수치가 1945년 해방 당시 78%에서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교육기구들은 급히 전문가팀을 한국으로 파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의 문맹률, 비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600년 전 위대한 발명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국제교육학과 교수 마이클 토마스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세계 각국의 문해력과 교육 시스템을 연구해온 교육학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항상 서구 교육 시스템이 가장 우수하다고 믿어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교육 혁신을 주도하고 아시아는 그저 모방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한국? 물론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저 OECD 학업 성취도에서 수학 점수가 높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 경쟁으로 학생들을 압박하는 나라라는 편견이 있었죠. 그런데 2023년 제 학문적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세계 문해율 통계를 분석하던 중 저는 믿기 힘든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문맹률 0.9%. 처음에는 단순한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4에서 5%대인데 0.9%는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 데이터 오류야. 0.9%가 아니라 9.0%의 단순 오타일 거야. 동료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확인 결과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실제로 0.9%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국은 1950년대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는데 제 조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의문은 저를 깊은 탐구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의 문해율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접한 통계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한국의 문맹률은 약 7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22%로 급감했고 1970년대에는 4.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교육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한국의 교육 정책과 학교 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발전이나 교육 투자만으로는 이런 기적적인 문해율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동료 박 교수가 던진 한마디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토마스 교수님, 한글을 살펴보셨나요? 한글? 물론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유 문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해율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맹 퇴치를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혁신적 시스템입니다. 박 교수의 말에 저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문자가 어떻게 그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도 충분히 발달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버드 교수님께서 아직도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네요. 박 교수의 이 말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즉시 한글 연구를 시작했고 곧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네 번째 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만들어진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여도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내 이를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자 하노라. 세종대왕의 이 말은 한글이 처음부터 문맹퇴치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밤새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학문적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와 소리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된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든 글자가 논리적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15세기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 시스템을 만들었다니. 제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한글의 구조를 분석하던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교육적 효율성이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것과 달리 한글은 불과 며칠이면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며 남긴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람마다 하루아침에 쉽게 배워 평생 편하게 쓸 수 있으리라. 15세기의 왕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교육학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저는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적인 문해율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나 경제 발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혁신적인 문자 시스템의 직접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건 전 세계 교육계가 주목해야 할 발견입니다. 저는 즉시 이 놀라운 발견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제 연구 결과를 세계교육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와 문맹률의 관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컨퍼런스장은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글과 한국의 문맹률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자 곧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과학적 결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교육학자 윌리엄 스미스가 손을 들고 반박했습니다. 문맹률 감소는 경제 발전과 교육 정책의 결과입니다. 문자 체계는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국이 같은 경제 수준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문맹률을 낮춘 이유를? 저는 차분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비교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과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던 나라들 중 어느 나라도 10년 만에 문맹률을 56%나 낮추지 못했습니다. 슬라이드에 각국의 문맹률 감소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글의 구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기역은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저는 각 자음의 형태와 발음 원리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띄웠습니다. 15세기에 이미 현대 언어학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점차 회의적이던 청중들의 표정이 흥미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MIT의 언어학 교수 로버트 존슨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교수님, 혹시 훈민정음 해례본을 연구하셨습니까? 저는 그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의 원리를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이 한글을 만든 과학적 원리를 설명한 책이죠. 존슨 교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도 그 책을 연구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놀라운 언어학적 발견입니다. 제가 이 점을 확인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MIT의 저명한 언어학자의 지지를 얻자 회의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혁명성은 그 교육적 효율성에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데 평균 2년이 걸리지만 한글은 단 일주일이면 기본 원리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기적적인 속도로 문맹률을 낮출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의 문맹 퇴치 운동의 역사적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국은 문맹 퇴치 5개년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성인들조차 단기간에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 덕분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추기 위해 최소 2000개의 한자를 알아야 합니다. 영어는 26개의 알파벳이 있지만 불규칙한 발음 규칙이 많죠. 저는 다양한 문자 체계의 학습 난이도를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한국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조합 원리도 매우 논리적입니다. 청중 중에서 한 중국인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글이 만들어진 직후 바로 문맹률이 낮아지지 않았나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우수하다면 말이죠.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사회적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트 계층의 반대로 한글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이 대답에 그 중국인 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이 본격적으로 널리 사용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문맹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컨퍼런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기의 회의적인 반응은 이제 진지한 관심으로 변했습니다. 하버드의 동료 마크 윌슨 교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당신의 연구는 교육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문자 체계가 문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준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네스코의 교육 담당자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의 원리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했던 제 연구가 이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한글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의 교육학자가 물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맹 퇴치에 한글의 원리를 적용할 방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유네스코의 아프리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제 연구는 세계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교육혁신은 제 연구를 표지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한글 600년 전의 교육혁명이 현대 문맹 퇴치에 주는 교훈. 더 놀라운 일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한글의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팔에서는 자국어 문자를 단순화하여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개혁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처럼 발음과 문자 사이의 논리적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팔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도 한국의 문맹 퇴치 경험을 배우기 위해 교육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유네스코는 특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한글과 문해, 교육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혁신적 비전은 오늘날 전 세계의 교육 문제 해결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이제 저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한글과 문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의 한글 연구는 이제 전 세계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진짜 비밀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이 발견이 공개되면 세계 언어학계가 또 한 번 뒤흔들릴 것입니다. 세계적인 AI 연구소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실험 결과 한글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그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한글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후 저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창제 설명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음성학 논문입니다. 박물관 학예사의 설명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이 책은 당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과학적 언어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천재적인 언어학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방을 방문하던 중 저는 작은 마을의 문해교육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80대 노인들이 단 몇 주 만에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한글을 배우기 쉬우셨나요? 저는 통역을 통해 질문했습니다. 네, 정말 쉬워요. 자음이 발음하는 모양을 본떴다는 걸 알고 나니 금방 외워졌어요. 할머니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80대 할머니는 단 2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해야 할 한글의 놀라운 능력, 잠시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해교육 전문가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또 다른 혁신적인 측면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글은 표음문자임에도 불구하고 표의문자의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글자 블록을 만듭니다. 이 시각적 블록은 단어 인식을 빠르게 합니다. 이 설명을 들은 저는 즉시 제 연구팀에게 연락했습니다. 읽기 속도 테스트를 다양한 언어로 진행해 보세요.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로 읽기를 배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문자 체계보다 20% 더 빠르게 읽기 능력을 습득했습니다. 이건 교육학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학습 시간의 20%를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제 연구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난독증 환자들에게도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언어에서 난독증을 보이는 아이들도 한글은 상대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기 때문에 소리와 글자 사이의 연결이 더 직관적입니다. 한국의 언어치료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곧 세계를 놀라게 할 한글의 AI 관련 발견을 공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문자 체계의 과학적 설계가 국가의 교육 효율성과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저는 전 세계 151개국의 문해율, 교육 효율성, 경제 성장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문자 체계가 단순하고 논리적일수록 교육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는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글의 과학적 설계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자혁명이 경제혁명을 이끈다는 제 주장에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문해율이 10% 상승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GDP가 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같은 과학적 문자 체계는 문해율 상승 속도를 3배 이상 가속화했습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교육 혁신이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교육 담당자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문해교육 모델을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말라위, 네팔, 방글라데시 등 문맹률이 높은 국가들이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문자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국어의 발음 체계에 맞게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문자를 개발 중입니다. 방글라데시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600년 전 세종대왕의 혁신이 21세기의 전 세계 교육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가 약속드린 한글과 AI에 관한 충격적인 발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구글 딥마인드와 MIT의 공동 연구팀은 다양한 문자 체계가 AI, 언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한글이 AI 언어 모델의 학습 효율성을 가장 높이는 문자 체계로 밝혀진 것입니다. 한글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패턴 인식에 기반한 AI 학습에 이상적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수석 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AI가 한글로 된 텍스트를 학습할 때 영어나 중국어보다 30%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언어 이해 능력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한글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것임을 시사합니다. 미래 AI 언어 모델 개발에 한글의 구조적 원리가 중요한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스탠포드 AI 연구소의 발표에 세계 기술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네이버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AI 언어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6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AI 시대의 혁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네이버 AI 센터장의 말입니다. 최근에는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혁신적인 점자 체계도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점자보다 40%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이 새로운 체계는 세계점자협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글에서 영감을 받은 이 새로운 점자 체계는 시각 장애인들의 문해율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세계점자협회 회장이 칭찬했습니다. 600년 전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한글이 21세기 세계 교육과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글의 위대함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발견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글은 미래 기술 발전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뇌과학 연구소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글은 인간 두뇌의 언어 처리 방식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문자 체계입니다. MIT 뇌과학 연구소의 발표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fMRI 촬영 결과 한글을 읽을 때 뇌의 언어 중추가 다른 문자에 비해 27%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한글은 인간 두뇌의 정보 처리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천재성을 증명합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한글의 원리를 자국 교육에 도입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문해교육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교육부 장관이 BBC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까지 한글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글을 인류 문해 교육의 보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혁신은 600년이 지난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혁신 모델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글의 원리를 AI 개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는 미래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 알고리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구글 AI 센터의 발표에 전 세계 기술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완벽한 정보 처리 체계입니다. 구글의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한글 학습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글 600년 전의 발명이 디지털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특집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시대를 600년 앞서간 교육 혁신가였습니다. 그의 업적은 현대에 와서야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의 혁신이 오늘날 세계 교육과 기술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한글의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글이 세계 미래 기술의 중심이 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